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직무 기술을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 직무 수행 내용, 그리고 직무 역량으로 해서 지식, 기술, 태도가 나오는데 그 각각 하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사업 환경 분석 해본 적이 있다. 수합 분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사업 환경 분석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관리라든지 자금 관리, 이거는 현직자가 아니면 좀 하기 힘든 부분이죠. 재무 분석은 아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무대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경영 기획 관련된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기술, 태도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쪽에서도 아까 환경 분석 해봤죠. 성과 관리 기법이 혹시 있다. 재무제표를 분석했던 경험이 있다.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이 있다. 몇 프로인지 기업이. 그래서 뭐 자기재보물의 부채가 몇 프로인지, 몇 프로 이상이면 위험한지 이런 것도 내가 체크할 수 있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전략적인 사고와 조정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그러니까 직무 기술서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키워드를 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그걸 종합해서 이따가 1번과 3번에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직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통신 일반 쪽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죠. 그래서 무선 통신망 구축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직 같은 경우는 보통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체크를 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좋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내용은 네트워크 구축 관련된 내용, 그리고 무선 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아마 경력 있으신 분은 유지 보수를 했던 경력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식, 기술, 태도, 역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의사소통력이나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뭘 할 거냐면 능력 단위 직무 수행 내용, 지식, 기술, 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꼭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해부가 되는 거고요. 내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소서에 바로 쓸 건 없어요. 근데 우선 최대한 1번 항목 쓰실 때는 여기서 최대한 채우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B, 뭐 C, D, 뭐 E, F가 있다. 예를 들어서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6개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뭘 갖고 있는지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의 경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B와 C를 하나 묶어서 하나의 경험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D와 E와 F를 묶어서 하나의 경험 스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룹핑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3번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키우기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갖게 됐는지 노력해서 여기 있던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게 A다. 그러면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는 A가 정말 필요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쓰시는 거예요. 3번 항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그죠? 직무 역량을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경험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3개가 돼도 되고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키워드가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키워드에 하나의 경험 정리를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3번 항목 쓰실 때 그렇게 쓰시면 좋고요. 특히 1번 항목 같은 거에 쓰실 때 경력이나 경험, 기술서 쓰실 때는 여기다가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넣으세요. 점점점.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험이 한 2개 정도 나오면 500자, 500자 쓰면 뭐 1000자가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경험 정리한 걸 가지고 또 3번 항목에 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 경험이 쓰실 때는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조식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뭐뭐 했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경력이 아니구나 경험 기술서 쓸 거다라고 하는 분들은 개조식이랑 서술식을 같이 쓰시면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주요 업무가 무엇이었고 주요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을 잘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험 기술서 같은 경우는 이제 팀플 같은 거 쓰시면 돼요. 프로젝트 했던 것들, 그리고 특히 본인 역할, 그리고 만약 IT 쪽이라고 하시면 개발 도구나 장비,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 주요 내용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경험 같은 경우는 뭐 성과보다는 좀 아쉬운 점, 느낀 점 이거 위주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1번 항목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 역량, 키워드, 아까 직무 기술서에 있는 걸 최대한 많이 갖고 와서 여기다가 다 꾸겨 넣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험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경험이 2개 정도 되면 1000자 딱 되잖아요. 500자씩 하면 뭐 300자씩 3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 키워드를 많이 어필, 노출시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